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의 강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3차년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체 소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뉴딜을 통한 국내외 인허가 획득 성공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체의 위기 극복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 수혜기업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채널은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및 의료산업 최신 동향과 관련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인허가 획득 성공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 중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강의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메디가이드 원찬요 대표 컨설턴트께서 CEMDR 제품 등록 사례에 대하여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CMDR이라고 하는 유럽의 의료기 제도의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유럽은 MDD, IVDD 혹은 그 AIMD라고 하는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해서 세 가지 의료기기 지침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규제하던 환경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CE 마킹이라고 하는 어떤 승인을 통해서 의료기기 허가를 했었는데 CMDD 하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실제로 어떤 사고가 터지면서 의료기기 추적 관리라든지 또 MB라고 불리는 노티파이 바디 인증기관의 어떤 그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유럽 정부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2015년에 이 MDR, IVDR이라고 하는 법이 되었고요. 시행을 2017년 5월에 시행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아까 잠깐 미리 말씀드렸는데 MDR 적용 일자는 뭐 두 가지 날짜를 아시면 되는데 지금 다들 MDD 승인을 받으셨고 또 마지막 승인의 그 대열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승인을 받으시면 2024년 5월 26일까지 26일에 효력이 정지되니까 5월 25일까지 팔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우리가 이제 어떤 CE 마킹의 적용 시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placed on the market 이라는 표현을 쓰고 put into servic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placed on the market은 세관 통관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세관 통관 시점은 기존 MDD가 유효한 것이 2024년 5월 25일까지이고요. 현장에서 put into service라는 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사용이 개시된 거니까요. 그거는 1년 더 해서 2025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 기기 제조자의 기본 의무 MDR에서는 이제 에코노미 오퍼레이터라는 경제 주체 네 가지 주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유념하실 거는 여러분이 제조업자, 매니팩처러고 또 여러분을 대리해서 유럽 영내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영내 대리인.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현장 용어로 총판이라고 부르는 임포터, 수입업자. 그다음에 하위 우리가 흔히들 대리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디스트리뷰터. 이 네 경제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다메드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약속하냐면 그 각각의 경제 주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 어블리게이션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맞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은 저도 이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1등급 기술 문서라서 굉장히 처음에 좀 쉽게 보고 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끝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가닥은 이번 달에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등급 제품은 MB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뭐 2024년까지 뭐가 유예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1등급 제품은 올해 5월 26일이 되면 새로운 기술 문서를 꾸며서 그 제품들이 유럽의 세관 통과 시점에 이미 우리가 MDR을 다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1등급 회사들이 한 30%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MDR 기술 문서를 준비할 때고요. 그렇게 해서 MDR로 영내 대리인 계약도 맺으시고 또 MDR 기술 문서는 영내 대리인이 전달을 해서 아마 그들이 세심하게 또 검토를 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잠깐 1등급도 우리가 MB 인증을 받는 품목 중에 측정 기능이 있는 클래스 1 메저링, 그다음에 멸균 포장으로 멸균 상태로 공급하는 클래스 1 스터릴, 그다음에 MDR에서는 클래스 1 리유저블 서지컬이라고 해서 재사용 가능한 외과 기기 수술기들을 새롭게 그 MB 승인 품목으로 올려놨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유해 이 IR이라고 그러는데 IR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술방에서는 칼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사용자 멸균 포장이 아니라 사용자 멸균하는 이런 품목들은 갑작스럽게 MB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개정안이 나온 것이 올해 시행일 이전에 적합 선언을 한 것은 MDD 승인과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25일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도저도 아닌 그 1등급 기기들은 어떤 유예 조항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했던 것은 우리가 부목이라 불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깁스하고 할 때 쓰는 캐스팅 테이프입니다. 국내 1등급이고 유럽의 MDR은 부속서 8의 규칙 1을 적용해서 역시 1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는 맨 처음에 이 회사가 저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 독일에 있는 영내 대리인에 바로 제출했을 때 일부 MDR을 반영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MDD 기술 문서 수준으로 보내고 나서 그 영내 대리인이 제가 아무래도 UL이라는 글로벌 기관에 있다 보니까 수소문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포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맨 첫에 이 지적 사항이 없었다 이런 항목은 MDD와 MDR 기술 문서 항목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소개받은 메디가이드 주식회사 홍대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해외 인허가 사례 중에 FDA 클래스 1 리스팅 및
MDSAP 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FDA 클래스 1 등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분류 규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FDNCX 섹션 360C에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래스 1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규제와 특별 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규제만 지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등급이 제일 높은 것들이고 대부분 PMA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510K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규정집에는 그 1700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충 품목이 소분류로 3000가지 정도 되는데요. FDA는 그러니까 품목 분류가 조금은 더 포괄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FDA 그 프로덕트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도대체 이 제품이 어떻게 이런 그 품목 분류가 되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뭐 굳이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품목 분류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숫자가 작아서 폭이 좀 더 넓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등급 분류로는 1등급이 45%, 2등급이 47%, 3등급이 8%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분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실제 등록된 사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그 3등급 제품은 1%도 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제품을 등록을 하시면 될지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사 제품을 찾을 때 많이 이용하는 그 페이지인데요. FDA 페이지인데 여기 이 주소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품목을 예측해서 유사한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그 품목명에 해당하는 그런 영문명을 쳐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일단 이 제품은 치아에 고정해서 치과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메탈 브라켓 쪽에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탈 브라켓을 찾아봤는데 메탈 브라켓이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봤더니 교정용 기구 혹은 그 액세서리 라고 되어 있고요. 이빨에 고정되고 그리고 다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밴드 혹은 밴드 머티리얼과 연결된다. 함께 사용된다. 그걸 통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메탈 브라켓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저희가 생각한 이 사례 제품의 경우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제품은 1등급 제품이고 510K exempt이기 때문에 그냥 리스팅만으로 등록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1등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와의 비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PMA 대상이 되는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국 파트너랑 협의를 했고 미국 파트너 측의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FDA 리스팅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MDSAP 인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DS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2012년 IMDRF 창립 총회에서 먼저 제안이 됐고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017년에 정식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MDSAP을 무조건 의무화한 국가는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2019년 1월부터 MDSAP 인증만을 인정하는 걸로 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MDSAP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MDSAP은 IMDRF 그러니까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그러니까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 포럼 주도로 만든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데요. 왜 단일 심사 프로그램이라고 했느냐 하면 오디팅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심사기관이 한 번 심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규제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한 번의 심사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네, 본 사업단의 인증 패키지 지원은 해외 인허가 획득에 도움이 되고자 기술 문서 작성 및 컨설팅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감되었지만 4차년도 인증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연해 주신 홍대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허가 관련 질문을 취합하였습니다. 취합된 4개의 질문에 대해서 홍대희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흡수성 이식용 메쉬를 국내 의료기기 4등급 허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흡수성 이식용 메쉬는 소재에 따라 인허가 규정이 다르고 형상 및 형태에 따라 인허가를 각각 획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재인 경우 형상 및 형태만 달라진다면 인허가 획득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기업은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을 국내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과 같은 품목인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인 신제품을 국내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증 제품과 신제품의 품질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아래 파란색은 기업에서 이제 예시로 여쭈어 보신 거고요. 같은 품목이나 품목군으로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관리를 하는지, 제조 위탁업체가 A 제품과 B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업체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국내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금속 재료인 주로 티타늄 제재에서 이제 세라믹 소재인 지르코니아로 변경을 하여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식약처 담당 주무관님한테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기업체에서는 해외 인허가 CE나 FDA를 선 획득 후에 수입 인허가를 획득해서 국내로 판매하는 전략을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비흡수성 이식용 클립 C 클래스 2B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MDR 아티클 61.6조 B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클립의 범위에 대해서 식약처 기준 품목명인 비흡수성 이식용 클립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강의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생체재료개발센터 이메일 cnucro@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추후에라도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는 4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및 관련 Q&A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